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오프너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하여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먼저 북한을 일정한 기간에 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모두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적인 개방만이 북한 백성을 기아와 헐벗음에서 살리는 길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북한 개방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노예와 같은 북한 백성의 살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어떻게 하여야 개방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민중봉기 쿠데타, 외부에서 북한의 핵과 지도부의 제거, 김정은의 스스로 핵 포기, 이 세 가지 방법은 간단하지도 않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안성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북한 개방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북한이 개방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핵 보유 국가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개방하면 남한에게 흡수 통일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남한의 그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정부에게 자주 등을 보이는 것은 회담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문정부가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남한 정부가 운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이고 자신의 나라에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개방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평행한 기찻길과 같습니다. 완전히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미국과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과는 마치 평행선과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오래 갈 수뿐이 없습니다. 한국의 문정부는 언제까지나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관계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정부가 무너지면 북한 개방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후퇴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정부가 더 많은 문제로 사고도 치고 그래야만이 이제 북한의 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남한 정부는 남한의 경제는 한 20년 정도 후퇴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게 되어서라도 북한 백성을 살리는 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과거의 핵은 인정하고 미래의 핵은 안전히 제거한다는 조약을 체결하여 유엔의 제재가 풀어지면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북한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개방하는 것은 외부 정보가 많이 스며들어와서 이제는 더 숨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북한의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외부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게 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찻길을 개통하고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정보가 계속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사람들을 외부로 많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외부로 많이 내어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에 푸틴이 김정일과 회담했을 때 러시아 횡단 열차를 북한을 통하여 부산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를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 많은 기업체가 외국에서 가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당국과 협력하여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도 북한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에 투자하는 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많이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유학시키는데 장학금을 보조하는 일을 통일부 자금에서 제일 먼저 지불해야 할 일 같습니다. 북한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외국이나 중국, 러시아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보급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영농자재나 새로운 농법, 종자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단기나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 체육, 그리고 일반 문화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술자들과 장비와 자재를 가지고 와서 직접 들어가서 구축하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한의 기술자, 북한의 노동자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철도, 도로, 항만, 전력, 관광시설 등 돈만 주는 것으로 해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안에 공장을 많이 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인력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물자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편이나 통신, 금융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이 안 되면 부분적인 것으로 계속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의 공단이 6개 정도는 열려야 되고 참여하는 공단의 근로자가 30만 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봤자 북한 인구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1.5%뿐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관광특구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두산, 칠보산, 원산, 평산, DMZ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해야 가능하다고 기다리지 말고 미래의 핵은 포기하고 현재의 핵은 유지하되 그 대신 이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2년 이후가 되면 미국이 이제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무기 체제를 만든다 하면 북한의 핵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철의 장막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되도록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면 북한 정부도 개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개방이 되는 것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개방을 위하여 정치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시하는 방송을 이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주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종북분자라고 예상되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김오프너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